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제 9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견 자최자와 면의상자와 여고자 하시고 견지에 수소나 필작 하시며 과지에 필출엇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자최자와 면의상자와 고자 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시는 겁니다. 접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만나시는 건데 요 자체자는 뭐냐면 요걸 이제 보통 이 글자는 가지런할 제, 이것은 쇠약할 쇠 이런 글자들인데 그렇게 읽지를 않고 자, 최라고 읽어요. 이 쇠자를 최라고 읽을 때는 이게 상복이라는 뜻입니다. 상복. 그래서 상복을 최복이라고도 해요. 최복. 근데 이제 그 최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전통 그 상주들의 복식을 보시면 상주들의 복식이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주렁주렁 뭐 이렇게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상주가 있는 상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에서 입는 옷은 꿰맨 자국을 안으로 놓고 요 겉에는 이제 만질만질하게 이렇게 옷을 제작을 하는데 상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꿰맨 자국이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상주가 입는 이 상복을 사람들한테 보기 좋으라고 입는 옷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옷을 입어야 하니까 입는 옷이지만 내가 그냥 몸을 가리고 겨우 추위만 피할 정도의 최소한으로 이제 갖추어서 입는 것이고 옷 자체도 바느질조차도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가슴 쪽에 헝겊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대요. 그것이 이제 이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헝겊 같은 것을 대고 그 헝겊을 최라고 그럽니다. 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린 옷을 이제 최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그 옷에 대는 그것을 최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상복 자체를 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 이제 자체라고 할 때 요 자자는 원래는 가지런할 제자지만 이제 상복에다가 붙여 읽을 때는 자라고 읽는데 참체가 있고 자체가 있어요. 참체, 자체. 근데 요 참체는 벨 참자고 요건 가지런할 제자에서 나온 자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복을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참체는 뭐냐? 그러면 요 밑단이 이제 여기 배 연결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재단을 할 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할 때 그다음에 소매 따로 만들고 뭐 이제 등판 따로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요 재단을 할 때 이 옷의 요 재단한 요 그 배의 길이가 처음에 재단하는 단계에서는 다 다르게 재단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요것을 전체를 다 꿰맨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 요것을 가지런하게 자르거든요. 그런데 참체는 요것을 가지런하게 자르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런하게 자를 정도로 경황이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체는 요것을 참체에 비해서 요것을 가지런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걸 자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참체를 입느냐 그러면 요것은 아버지 상에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자체를 입습니다. 어머니 상에만 입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 상복을 내가 어떤 사람 상이 났을 때 입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 그냥 상복을 일반화해서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자 그러면 상복을 입은 자, 즉 상을 당한 사람. 상을 당한 사람 중에서도 부모와 같은 매우 가까운 분을 여인 사람. 그래서 심리적 충격이 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체자고 면의상자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예복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면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고 의라는 것은 윗돌이고 상이라는 것은 아랫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윗돌이와 아랫돌이를 각각 갖춰 입은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관료들. 관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들. 국가에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국가적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공적 사무를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 고자는 시각장애인, 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여기서는 시각장애인만 나왔지만 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잃어서 충격이 큰 사람, 그 다음에 공적 사무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자가 선생님이 만나보시고는 견지에 그들을 보실 적에 그들은 이제 저 3명 중에 요 3개의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겠죠. 그 사람들을 볼 적에 그 대상이 비록 어리더라도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더라도 필작 반드시 일어나셨다. 그냥 앉아서 왔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상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일어나서 어떠냐 이렇게 하고 공적 사무를 보는 사람은 애쓴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과지에 필출하시다 그들을 지나갈 적에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셨다. 저것은 느긋느긋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걸거치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는 가는데 그게 혹여라도 그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얼른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반 사람들한테도 뭐 예의를 갖추었겠지만 공자가 특별히 더 유념해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복을 입은 사람하고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가 많이 논어에 여러 군데 나오고요. 저 상을 당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공자가 저렇게 하신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냥 저 사람 몫이고 저 사람 일이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이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안현이 위연 탄활. 그러니까 안현이라는 제자가 공자 제자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평가를 받는 제자입니다. 공자가 안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하다, 어질다 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현이 직접 선생님인 공자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공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안현이 공자가 훌륭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안현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 9-10장이 이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뛰어난 제자가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때 어땠는지를 직접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안현이 위연이라고 하는 것은 요 탄식하다라는 이 뒤에 말을 꾸며주는 부사인데, 크게 탄식하다, 크게 감탄하다, 예, 이런 겁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앙지미고하며 찬지미견하며 그랬습니다. 앙지미고 찬지미견, 그것을 우러러 보는데, 더욱, 요 미자는 더욱입니다. 더욱 높고, 그것을 뚫어보는데 더욱 단단하다. 앙지미고 찬지미견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것이 뭐냐? 요 그것이, 그러면 저걸 공자의 도, 학문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다 뭐 설명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선생님은 그 자체로 모델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그러니까 저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이제 그런 대상이 선생님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우러러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선생님이죠. 근데 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쳐다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상이 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방향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얘기는,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러러 보았는데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진다. 요게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더욱 높아지냐?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처음부터 여기를 보여주면 아우 저기는 나는 못 가,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이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을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목이 이만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도로 성장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여기가 또 그렇게 보이면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지금 방법이에요. 뚫을수록 더욱 단단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너무 단단해서 이건 뭐 송곳이 들어갈 자리도 없다 싶으면 뚫을 엄두도 안 내겠는데, 이거 잘하면 뚫릴 것 같은데? 하게 말랑말랑하게 접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뚫으려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첨지재전이러니 호론제후로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다 전부 대명사를 썼으니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선생님 자신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배움의 내용일 수도 있고 뭐든 다 가능한 거죠. 그것을 쳐다봐요. 중요한 건 우러러보다 뚫어보다 쳐다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봐요. 내가 보면 내 앞에 틀림없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아 이거네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 문득 뒤에가 있어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표현들이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높은 단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차근차근. 근데 계속 뭐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했는데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선생님의 실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정도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말이 요 뒤에 나와요. 부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순수년 선유인하사 그랬습니다. 순수년이라는 게 이게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런 뜻이에요. 예, 따르고 따르고 하듯이 이거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거 따라가고 그 다음 거 따라가고 이러듯이 예, 차근차근히 선유인이죠. 사람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유자가 유도, 유인, 유혹 그럴 때 쓰는 유자입니다. 유인하다, 유도하다, 유혹하다 뭡니까 전부? 너 나 따라서 가볼래? 가보자. 좋은 게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유? 저기 가면 좋은 게 있어. 이런 거라고요. 유가. 사람을 그렇게 해.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 선생님이. 그겁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사람을 잘도 유인한다. 유도한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셔서 바가 이문하시고 야가 이래하시니라 그랬죠. 나를 넓혀주시는데 나를 넓혀줘요. 나를 지적으로 이 생각을 지식을 넓혀준다고요. 나 자체를 넓혀줘요. 그 이전보다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확장시켜 주는 거죠. 뭘 가지고 하냐면 글을 가지고. 글로써 나를 넓혀주시고 바가이문하시고 약아일에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식에 해당하는 거라면 약아일에 이것은 실천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동에 해당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나를 묶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묶는다는 얘기는 요 약자는 묶다인데 정리한다는 뜻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낙권으로 이렇게 막 쫙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낙권을 하나하나를 든다 그러면 내가 몇 권을 못 들겠죠. 들었다가 다시 막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끈으로 노끈으로 묶습니다. 묶으면 그 묶음을 내가 탁 들면 10권이고 20권이고 30권이고 내가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약이에요. 약. 묶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묶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너저분해 있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심을 장악하는 거죠. 요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약. 한 학기에
100페이지의 노트를 내가 정리를 했다면 마지막 기말 시험을 볼 때 그 100페이지의 노트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게 요약이에요. 근데 그 한 페이지가 100분의 1로 줄였다가 아니라 100장이 거기에 한 장에 다 들어와 있다가 핵심이죠. 그 한 장만 보면 내가 100페이지를 100장을 다 안 봐도 100장을 내가 다시 복습할 만큼의 그 핵심이 거기가 정리가 돼 있어야 그게 요약이지. 단순히 분량을 줄였다의 의미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혀 주셨으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핵심을 장악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지식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내 것이 되도록 그걸 뭘로 했냐면 예로서 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박 넓혀주고 묶어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박약. 그래서 도산서원에 가면 박약제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쳐야 했던 방 이름에 박약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렇게 하셨다. 자, 그렇게 해서 나를 차근차근 이끌어서 나를 넓혀주시고 묶어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 가르침대로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그 과정이 나한테 너무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 했는데 순간순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느끼니까 올려다 못 쳐다봤던 것을 쳐다볼 수 있게 됐고 뚫어볼 엄두도 못 냈던 걸 뚫어보려고도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욕파불능하야 그랬습니다. 이 욕파불능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파하고자 하나 불능, 능치 못한다. 파하다라는 것은 그만두다 하죠. 그만두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 그겁니다. 선생님한테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셔서 우러러보고 뚫어보고 쳐다보고 했어요. 근데 우러러 볼수록 자꾸 또 뭐가 또 나오고 높아지고 뚫으면 뚫을수록 단단해지고 뭐 앞에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에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러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는데 못 그만둬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욕파불능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나는 선생님한테 완전히 중독됐어요. 이제. 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그만둬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갈오제. 이미 나의 재능을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못 그만두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뭔가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갔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의 높고 더 이상의 단단한 건 없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못 그만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어떠냐 그러면 마치 여유, 소립 뭔가가 떡 서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는데 탁이라는 건 탁월하다 할 때 탁자입니다. 뭔가 우뚝 서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우리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뭔가 우뚝한 모습으로 내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와 보니 뭔가 우뚝하신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래서 비록 그분을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고 따라가고 싶지만 말유야이로다
말미암을 곳이 없도다. 그러면 이제 저런 우뚝한 선생님처럼 되려면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할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말미암아서 밟아가야 갈 그 과정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못 그만둬 나는. 중독이 됐으니까. 이겁니다. 이게 안연의 그 소회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이게 공자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연을 뛰어나다고 할까 하면 이런 이야기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연이 그걸 그냥 괜히 뛰어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연이 스스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우스개처럼 중독이라고 썼지만 저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여기에 중독이 되면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하루 종일 알코올만 생각하겠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게임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공자가 안연을 현재라 어질다 라고 하면서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 인불감 기우. 그러니까 대그릇에 밥 한 그릇, 표주박에 마실 것 하나, 그리고 더럽고 비좁은 빈민가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회야 불개기락 이랬죠. 안연은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이 락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근심 이런 것들은 안연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자가 하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가 대단하다는 거고, 안연은 이런 얘기 전혀 지금 안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안연을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바로 이 자한편의 이 10장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